오늘 이 자리는 서울예술대학교와 그 컬처허브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세미나입니다. 그 컬처허브는 서울예술대학교와 라마마 실험 창작단이 공동 설립한 기관으로 서울예대를 중심으로 해서 뉴욕, LA, 유럽, 인도네시아 등 해외 5개의 허브를 중심으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라는 시도를 하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언택트, 비대면이란 말들이 가지고 서로의 물리적 거리를 두고 있는 현상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 VFX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들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계신 실무자분들을 모시고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한 분은 그 미국 LA 얼바인에 있는 그 여러분이 아시는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그 블리자드라는 회사에 계시는 이학성 아티스트 분께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미국 게임 산업의 트렌드와 해외 취업 등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국내 대표 후반 업체이자 600여 편의 광고에 다양하게 참여를 하신 이지철 대표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K-팝 공연들이 대부분 다 무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엑소라든지 뭐 NCT라든지 슈퍼주니어 등이 그 온라인 대상으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제작 중심에 이지철 대표님께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발표에 그 부분을 공유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LA 현지에 계신 이학성 테크니컬 아티스트를 연결해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마이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학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진짜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게 예인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같이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이지철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현재 블리자드의 오버워치 팀에서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버워치 1을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오버워치 2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리자드에 오기 전에는 사이닉스라는 회사에서 로켓리그라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축구를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로켓리그라는 게임을 했었고 그리고 노스가스라는 게임을 했었고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미국에 와서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여정이고 특별한 것은 2006년에 제가 유학을 할 때 당시에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심보다는 거기는 한 여자분한테 반해서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제 아내가 됐는데 비슷한 이유로 그 교회 열심히 다니던 분이 계셨습니다. 저기 계신 김광직 교수님이신데 김광직 교수님도 거기서 아내분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시셔서 광직이 형이랑은 김광직 교수님이랑은 전부터 인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뤄볼 주제는 테크니컬 아티스트와 효과적인 캐릭터 개발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앞으로 게임 산업이 커지고 발전할수록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는 직종이 분명히 더 부각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점점 테크니컬 아티스트의 그런 중간 다리로서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그동안 오버워치에서 겪어왔던 효과적인 캐릭터의 개발 과정, 이게 꼭 뭐 시간을 단축한다기보다는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떻게 최상의 결과물을 뽑아내는가에 대한 거라고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테크니컬 아티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테크니컬 아티스트는 하는 일은 주로 파이프라인에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아티스트들을 위한 툴을 제작, 여기 제가 써놓은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파이프라인, 툴 제작, 캐릭터 리깅, 배경 리깅, VFX, 에셋 관리, 최적화 관리 이렇게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파이프라인 툴 제작을 통해서 최적의 업무 환경을 아티스트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프로젝트가 가장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캐릭터나 배경 리깅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델링이 주어졌을 때 그 모델링을 애니메이터들이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도록 리깅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VFX는 제가 왜 썼냐면 드물게 어떤 회사에서는 아직도 VFX 아티스트들도 테크니컬 아티스트라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VFX 아티스트도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에셋 관리, 최적화 이런 거는 뭐 라이팅, 모델링, 애니메이션, 스케일 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에셋 관리를 하는 것도 말하고 그다음에 저기 LOD라고 써놨는데 저게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해서 결국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를 말하는 거죠. 게임이 이렇게 내가 캐릭터를 가까이서 봤을 때는 고화질의 선명한 캐릭터가 나오고 캐릭터가 멀리 보일 때는 저화질로 낮춰서 게임이 저사양 PC에서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테크니컬 아티스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링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링크를 이게 바로 제 데모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나오는 화면이 이제 레킹볼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인게임에서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화면, 그러니까 히어로 갤러리나 아니면은 인게임에서 보이는 이모트 애니메이션, 감정 표현 애니메이션들이 이렇게 보이고 이게 사실은 이런 마야, 지금 보이는 화면은 마야 화면이에요. 그래서 마야 화면에서의 실제 애니메이터들이 보는 리깅은 이런 식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테크니컬 아티스트에서도 캐릭터 리깅을 담당하는 게 제 주어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캐릭터들이 제가 리깅을 했던 것들이고요. 이렇게 모이라 같은 것도 보면 사실 컨트롤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죠. 이게 저희가 볼 때는 단순해 보여도 엄청 많은 작업들이 들어가는 작업들이니까 최근에는 에코까지 해서 에코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추가를 못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 보실 필요 없고 좀 넘어가면은 이쯤에서 보시면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툴 제작에 관련된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제가 회사에서 쓰는 건 아니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건데 리깅 같은 걸로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굉장히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다 프로그래머 시켜요. 그래서 저희가 코딩을 해서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이직한 리깅을 하는 데는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뭐 한 3초 정도 걸린다고 할 수 있겠죠. 대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스키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직접 해야 되겠지만 자 다시 이제 갑자기 제 쉐어링 화면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테크니컬 아티스트의 업무라고 할 수 있고요. 테크니컬 아티스트는 이렇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기를 좋아하는데 좌뇌랑 우뇌를 골고루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크니컬한 것도 많이 하고 관련돼서 하고 그 다음에 아티스틱한 이해도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테크니컬 아티스트들이 알면 좋은 것들 이거를 다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알면 분명히 도움되는 것들을 적어놨는데 3D 제작 툴은 마야나 뭐 3D 맥스 이런 것들 3D 에셋을 만들 수 있는 툴 2D 제작 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토샵이나 이런 2D 제작을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파이썬은 요새 대부분의 게임 업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스크립트 언어고요. 멜 스크립트는
저거는 마야 인크립티드 랭귀지라 그래서 마야 안에서만 3D 제작 툴 중에 하나인 마야에서만 쓰이는 랭귀지이고 C++까지 알면은 정말로 많이 더 넓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고 C++, C#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엔진들, 유니티, 뭐 언리얼 이런 엔진들도 중요하고 기초 수학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기초적인 이해만 있으면 됩니다. 특히 이런 공간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으면 좋아요. 툴을 짤 때. 그다음에 아나토미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캐릭터 테크니컬 아티스트로서는 정말 좋고요. 여기서 제가 T자형 인재라고 썼는데 알파벳 T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희가 왜 T자형 인재를 선호한다고 하냐면은 옆으로도 넓게 알고 있지만 한 분야를 정말 깊게 아는 사람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대부분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한 분야, 예를 들면 나는 코딩을 한다 그러면 코딩을 정말 깊게 아는 사람, 뭐 리깅을 한다 그러면 리깅을 정말 깊게 아는 사람, 스키닝에 정말 전문가다 그럼 스키닝을 진짜 깊이 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제 업무에서는 굉장히 환영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효과적인 캐릭터 개발 과정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캐릭터 개발 과정은 컨셉 아트를 거쳐서 캐릭터 모델링이 나오고, 모델링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리깅을 하고, 리깅이 끝나면 애니메이터들이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베이스로 해서 VFX를 예쁘게 집어넣고, 스페셜 이펙트를 예쁘게 집어넣고, 코딩과 임플레멘테이션을 해서 게임을 돌려보고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대동소이하겠지만 조금씩 순서는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임플레멘테이션을 애니메이션이랑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대부분 개발 과정이 하나가 끝나면 다른 하나로 들어가는 수직적 관계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수직적 진행보다는 제가 수평적 진행이라고 써놨는데, 수평적 진행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동시 진행? 동시 진행이라고 하는 게 더 이해가 좋겠네요. 그래서 이 화면을, 제 화면을 조금만 움직여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이 캐릭터 개발 과정을 저희가 지금 다뤄봤던 것들을 세세하게 나누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처럼 뭐 컨셉 아트는 이렇게 실루엣을 초기에 잡고 컨셉 아트 1차적으로 내놓고 그다음에 모션 스터디를 하고 디테일을 하고 파이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질 거예요. 근데 이 다 나눠지는 과정을 컨셉 아트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델링이 들어가고, 모델링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리깅이 들어가고 하면은 그만큼 시간의 갭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가 선호하는 방법은 이렇게 겹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루엣이랑 초기 컨셉 아트가 나오면 테스트 모델링을 바로 진행을 해요. 저희가 파이널 모델링을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모델링을 겉에 실루엣, 캐릭터의 스케일, 뭐 팔 길이, 다리 길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맞춰서 간단한 테스트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은 테스트 모델링이 끝나면 바로 리깅이 들어가요. 리깅도 파이널 리깅이 아니에요. 테스트 리깅에서 애니메이터들이 테스트 포즈 연구를 하고 이런 애니메이션 테스트를 하는데 최적화된 리깅을 아주 빠르게 제공을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툴 같은 걸 사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컨셉 아트가 끝날 때까지 모델링 파트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고, 모델링 파트가 끝날 때까지 리깅 파트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계속 일을 같이 하면서 리깅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모델링에 가서 이런 거는 고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리깅이 이미 파이널까지 디테일을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죠. 테스트 모델링만 나온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빨리빨리 수정하고 저희가 수정해야 될 거 다 그런 관계를 거쳐가면서 점점 파이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파트에 보시면 반복 수정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죠. 컨셉만 빼고. 컨셉 아트는 반복 수정을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컨셉만 빼고 나머지는 반복 수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파이널까지 가는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초기에 뭐 컨셉을 할 때 이런 플레이버 시트 같은 걸 만들어요.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색상은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에서 저희가 그때 키포인트로 저희 컨셉 아티스트가 키포인트로 잡았던 건 히잡을 쓴 중동 여성인데 나이가 많은 중동 여성이고 강해 보이는 중동 여성. 테스트로 타겟으로 했던 거고, 그리고 이런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아나가 나왔고, 이게 바로 이 테스트 모델링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게임에서 보셨던 파이널 모델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굉장히 단순하고 텍스처도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컨셉 아티스트가 모션 스터디를 해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리깅을 다 완성된 걸 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애니메이터가 포즈를 잡은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게 여러모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애니메이션들이 끝나고 나면은 그 애니메이션들이 진행되는 동안 모델러들은 파이널 모델링을 하겠죠. 파이널 텍스처링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화면에 보이시는 파이널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요거랑 요거를 보시면은 확실히 비교가 많이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유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협동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수평적 진행이 이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수평적 진행에서 중요한 것들은 여기 써놨지만 반복 수정. 반복 수정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반복 수정을 요청하는 걸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반복 수정을 내가 하는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협업이 있어야 되고, 협업은 당연한 거죠. 게임은 본인이 집에서 혼자서 1인 기업으로서 게임을 1인 개발자로서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은 게임은 대부분이 팀 작업이잖아요. 팀 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협업하는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열린 사고, 제일 밑에도 써놨지만. 자기의 이런 뭐 그런 것들을 내세우기보다는 필요할 때는 양보할 줄 알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 수정, 협업, 유기적인 진행, 열린 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노이고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고가 영어로 이제 이고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자존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티스트로서의 자존심을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컨셉 아티스트인데 여기서는 실루엣을 위해서 뭐 이런 걸 넣었으면, 크다란 숄더 패드를 넣었으면 좋겠다. 근데 뭐 누가 와서 뭐 이런 걸 없앴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티스트로서의 자존심을 다 버려가면서 아니야, 그래, 그러면은 이 실루엣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실루엣이 만약에 중요하다면 중요한 이유도 설명을 잘 해야 되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짐으로 인해서 모든 팀원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서는 조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엄청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뭘 하는 직종인지, 그리고 이런 유기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동시 진행하는 효과적인 캐릭터 생성 과정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진짜. 코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튜토리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다 있어요. 구글 신께서 찾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알고 싶을 때, 심지어 인터넷에 직접 정보가 없다면 그거를 만든 사람을 인터넷에 수소문해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아트스테이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트스테이션.com인데 여기는 세상에 진짜 날고긴다고 하는 컨셉 아티스트랑 모델러들이 다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셉 아티스트이시거나 아니면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가서 자신의 어떤 정도를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웹사이트도 많지만 지금 아트스테이션이 대세예요, 대세. 그래서 아트스테이션을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링크드인은 이거는 이런 직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건데, 제가 이걸 추천한 이유는 여기에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포트폴리오나 자기가 작업한 것들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은 지금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회사는 어디든지 있으니까 뭐 미국에 있는 회사가 꿈의 회사라면은 당연히 좋은 선택이시겠지만, 진짜로 좋은 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있고, 뭐 가깝게는 뭐 중국이나 일본에도 있을 테고, 유럽에도 많이 있고, 요새 유럽이 진짜 게임 잘 만들잖아요. 유럽에도 있고 진짜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국한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영어는 꼭 해두자.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럼 영어는 꼭 해두자. 영어를 모르고서는 일을 당연히 하실 수가 없겠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실력이 정말 너무너무 뛰어나서 회사에서 통역을 붙이지 않는다면 영어는 꼭 해두자. 이렇게 말씀을 맞추면서, 이거 제 이메일이고 제 인스타그램이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따 질문 질의 대담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실 저희 학생 때부터 저하고 같이 알던 지인인데 지금은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게임을 해서 이렇게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그 국내에서 그 자이언트 스텝의 대표를 맡고 계신 이지철 대표님의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 스텝의 이철입니다. 네, 학성님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광직 교수님, 보수 교수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저희 회사 사명에 대한 이제 에피소드인데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셔서 그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한 인간이 그 작은 첫 발을 내딛은 거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자이언트와 스텝을 따서 저희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VFX 회사 CG 광고를 위주로 하는 회사고요. 뭐 흔히들 이런 회사들이 주로 많이 하는 영화 VFX나 게임 시네매틱이나 뭐 그런 부분들도 주로 많이 하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뉴미디어와 크리에이티브 테크 스튜디오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금 회사를 많이 변모해 가고 있고요. 오늘 이제 뭐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은데 영상을 조금 보시다가 다 보시지 못하고 중간에 좀 스킵을 하면서 일단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회사 쇼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Okay, now, from the beginning. 네, 저희 회사는 2008년도에 창업을 해서 올해로 이제 11년째를 맞이한 회사입니다. 직원들은 한 160에서 170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자회사와 미국 지사와 그다음에 자회사 포함하면 약 한 2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는 일로서 지금 저희가 몇 가지 단어들로 저렇게 해놨는데요. 다른 VFX 회사들하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맨 밑에 있는 GX랩이라고 하는 기술 개발과 리얼타임 엔진의 언리얼, 유니티 둘 다 쓰는 그 개발 쪽에 멤버들이 있는 연구소가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미디어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 뉴미디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광의의 개념이잖아요.
그 뉴미디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쪼개지는 분야들로 지금 영상을 주로 만드는 업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타임 엔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VFX 회사나 CG 회사가 TV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제작물에 대한 부분들을 주력하는 데 반해서 저희가 그걸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2016년도부터 리얼타임 엔진 즉 유니티와 언리얼을 이용해서 기존의 CG 제작에 접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엔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받아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도 있고 그거에 인터랙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이용해서 지금 현업에 제작되는 여러 부분에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제작했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리얼타임 엔진에서 렌더링 없이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퀄리티로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Open your eyes, what can you see around? Wind of the open sky, over the siren sound. This is a dream, getting the royal scar.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자동차를 저희가 리얼타임 엔진으로 구현을 했고요. 이런 영상을 원래 만들기 시작하는 거는 컨피그레이터라는 그 자동차의 여러 가지 외장과 컬러와 휠 이런 것들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섹시하지 않고 세련되지 않는 스타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사용자가 만들어진 자동차를 퍼블리싱하면 저런 멋진 공간에서 달릴 수 있게 만드는 게 R&D의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갇혀 있는 자동차가 마치 달리고 싶어하는 꿈을 꾼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었던 R&D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이제 메이킹을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저기 나오는 스튜디오는 저희가 실제 스튜디오를 라이다 스캐너를 들고 가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실측을 하고 거기서 오는 포인트 클라우드랑 그 다음에 포토그래메트리로 사진으로 찍은 여러 장의 것들을 가지고 실제 스튜디오를 엔진화 시키고요. 리얼타임 엔진으로 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씬을 레벨 디자인으로 다 저희가 그 시퀀서에서 다 붙여가지고 제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퀄리티로 실시간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은 RTX 그 이상급의 그래픽 카드에서 돌아갈 수 있는 용도로 저희가 제작을 한 거고요. 이게 인터넷상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그걸 위한 최적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요즘 나오는 픽셀 스트리밍이나 클라우드 스트리밍으로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에서 돌린 영상을 사용자는 스트리밍을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게끔 이제 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이제 프로젝트 빈센트라고 해서 저희 빈센트라고 하는 저희 회사 내부에 있는 프랑스 개발자고요. 그 친구를 미국에 있는 USC에 가서 저희가 라이트 스테이지라는 저 장비로 스캔을 했고요. 그 스캔한 얼굴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모공 하나하나까지 다 디테일하게 딸 수 있게 저희가 엔진화했습니다. 디지털 빈센트 즉 프로젝트의 특성상 이거는 리얼타임 엔진에서 VR이나 또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퀄리티로 구현을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 밑에 나오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런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서 과연 뭘 하려고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앞으로 가상의 저런 디지털 휴먼 또는 버추얼 뭐 휴먼이 어떤 식으로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적어놨어요. 지금 이제 엔진으로 만들어진 빈센트는 실제로 모캡 수트를 입고 대역의 연기를 하는 부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AI 또는 뭐 네이버의 클로바, 그 다음에 뭐 SK의 누구와 같은 AI 스피커들의 보이스는 TTS라는 것으로 존재를 하는데요. 그 TTS 정보를 받아서
이제 페이셜이 자동화돼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도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뒤로 조금 스킵을 하겠습니다. 빈센트는 지금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모션 캡처, 페이셜 캡처를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저렇게 자동화 움직일 수 있게 돼 있고요. 조금 특이한 점은 저 페이셜 캡처를 하기 위해서 얼굴에 페이셜 마커를 찍어야 되는데 저희가 마커리스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마커리스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마커를 찍지 않고 추적을 할 수 있게끔 마커를 찍은 얼굴을 AI가 먼저 학습을 하고 마커를 지운 얼굴을 다시 학습시켜서 마커가 없는 얼굴을 인식하더라도 그 마커가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해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앞면을 이제 디텍트해서 벤센트가 앞쪽에 와 있는 사람의 얼굴을 추적해서 뭐 시선을 같이 돌린다든지 말을 걸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연동시키고 있고요. 보시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리얼타임 엔진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AR 라이브라고 하는 부분의 기본 개념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카메라와 그리고 가상의 스테이지에 있는 가상 3D상의 카메라를 서로 트래킹으로 연결시켜서 최종 실제와 그 가상에 있는 오브젝트라든지 캐릭터나 어떤 프롭들을 현실과 증강시키는 그런 개념도입니다. 카메라를 트래킹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방식의 트래커들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언리얼이라는 저런 리얼타임 엔진으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오브젝트를 실제 공간에 리얼로 합성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서드파티 엔진들의 장비들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요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만든 스튜디오가 지금 보시는 버추얼 스튜디오입니다. 요건 자이언트 스텝에 있는 버추얼 스튜디오고요. 지금은 첫 번째 스테이지는 크로마 셋업인 상태에서 저 크로마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뺀 상태에서 실제 인물과 연동시키는 것, 그리고 가상의 캐릭터나 버추얼 셀럽이 여기서 실제 사람과 또는 실제 공간에서 연동해서 무언가의 인터랙티브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일단 돼 있고요. 약 한 2개월쯤 뒤에 여기에 사면에 이제 다 LED가 들어오는 상황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이런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비약적으로 제작 시간을 줄이고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이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자료처럼 저 스테이지에서 했던 샘플을 제가 지금 레퍼런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저희가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운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로마에서 찍혀져 있는 저 부분을 실시간 키어로 빼내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앉아서 여기서 어떤 감독의 크리에이티브가 뛰어나다고 하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출하고 찍고 있는 카메라는 그대로 레코딩돼서 뭐 제작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러던 와중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해외는 락다운이 이미 돼 있고 한국은 락다운은 아니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난리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프로덕션 저희가 살면서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 겪는 이런 유례 없는 일들이 발생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이런 VFX 업계, 영상 업계에도 크나큰 타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뉴스나 이런 쪽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VFX나 CG 업계 굉장히 큰 그룹인 테크니컬러가 파산 신청을 해서 지금 위험한 상태고요. 이제 아무래도 광고나 기업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뭔가 홍보 활동이나 광고 활동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있는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모여서 극장에서 영화도 볼 수가 없고 콘서트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관련된 업들이 다 지금 난리인 거죠.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뭐 자동차 CF예요. 근데 자세히 보다 보면 좀 뭔가 이상합니다. 네. 여기에 의미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설명드렸던 가상의 스튜디오에서 뭔가를 제작하는 부분들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위트 있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보시다시피 자동차 광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퀄의 하이 퀄리티로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찍으려면 막대한 어떤 비용도 들고 그리고 스텝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제작을 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꼼수를 부린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이 레퍼런스를 첨부를 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미국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를 합리적인 VFX나 CG 제작을 위해서 저런 버추얼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헐리우드에서 제작되고 있는 꽤 많은 영화가 지금 이 가상 스튜디오로 제작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CG 제작사, VFX 제작사 중에 유명한 회사들은 벌써 이런 스튜디오를 몇 개나 지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ED 버추얼 스튜디오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뒤쪽 LED가 인바이러먼트 환경을 리얼타임 엔진에서 제작을 해놓기 때문에 그 엔진상의 3D 카메라를 실제 카메라의 움직임하고 연동을 시켜져 있어서 실제 카메라가 좌로 패닝할 때 엔진상에 있는 가상 카메라도 좌로 패닝하는 거예요. 그 엔진상에서 패닝하고 있는 카메라의 배경의 패닝 움직임을 LED 디스플레이에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실제 찍는 카메라에서는 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합성이 되게 되겠죠. 이게 굉장히 좋아지게 된 계기는요. LED의 가격이 일단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환경이 너무 좋아졌고 세 번째는 리얼타임 엔진이 해가 다르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런 인바이러먼트를 만들게 되면 LED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 인바이러먼트의 환경 라이팅이 인물에 묻어서 실제로 되게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달로리안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을 때 이 버추얼 프로덕션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감독이라도 저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일부 외계 혹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꽤 많은 장면들을 전부 크로마로 찍은 다음에 그 비싼 VFX 회사나 아무리 외주를 주더라도 그 많은 작업들이 LED에서 한 씬을 셋업해놓고 거기서 여러 각도로 많이 찍어두게 되면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들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인물을 두고 뒤쪽 백월에 있는 저 환경이 뒤쪽에 드리워져 있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자이언트 스텝에 지금 저희가 세미나하고 있는 이 정도 공간의 스튜디오에 저희도 지금 LED 셋업을 이제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욘드 라이브라고 일단 먼저 보실게요. 콘서트장에 사람들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면하지 않는 그 어떤 공간에 모이지 않는 장소에서 즉 안방이죠. 그래서 안방 일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팬들이 모여서 응원봉을 흔들면서 콘서트를 즐긴다라는 식으로 해서 비욘드 라이브라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 포매팅을 만들었고요. 저기 들어가는 부분에서의 실제로 굉장히 좁은 어떤 콘서트장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증강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했어요. 아티스트 공연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있었기 때문에 그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기존의 3D 방식으로 제작을 했다면 이거는 제작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였고요. 리얼타임 엔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에 여기 들어오는 AR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메이킹을 지금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저 태민의 무대에서 AR로 증강되지 않은 장면에서 보면은 뒤쪽 백월이 저런 식의 소실점을 가진 삼각형이 나오게 돼요. 근데 AR이 되고 있는 엔진과 연동되어 있는 카메라에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그 퍼스펙티브, 즉 앞과 뒤에 오브젝트의 패럴렉스가 저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호랑이가 튀어나온다든지 저런
뭐 철창이 가려져 있다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가능해지는 부분인 거죠. 공연은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플랫폼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되게 많이 높아졌잖아요. K-팝, K-한류에 관련된 K-컬처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로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픽의 그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 트래비스 스캇이 저기에 콘서트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본 인원이 약 125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저들은 게임에 들어왔더니 거대한 거인의 트래비스 스캇이 게임상에서 노래를 부르고 콘서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물속, 우주, 어떤 여러 공간에서.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존 레전드가 공연을 했었는데요. 좌측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수트를 입은 존 레전드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걸 실시간으로 가상의 존 레전드가 이제 노래를 부르고,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스팀에서 여기 티켓을 유료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스팀에서 HMD로 VR로 들어온 사람들은 저기 일부분 한 사람으로 들어와서 이제 보게 됐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요 장면이 생중계가 되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연에서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을 극복하는 사례들이 지금 해외에서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리얼타임 엔진이라는 부분이 VFX 나중에 뭐 질의응답 때도 좀 뭐 대답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리얼타임 엔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변화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가파르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저 단어인데요. 저 테크네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의 원어원은 예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한 단어예요. 그리스 시대에 테크네는 예술의 어원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숙련된 능력이나 활동으로서의 기술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저 테크네가 지금의 테크, 기술의 의미로 된 거고요. 실제로 원래 의미는 예술이었다라는 의미는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학성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이런 쪽이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까도 뭐 광직 교수님하고 밥 먹으면서 우스개로 얘기했습니다만, 예체능 하면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잘 없듯이 좌뇌와 우뇌가 맡은 영역이 틀리잖아요. 그게 굉장히 잘 믹스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겁먹지 마시고, 원래 기술의 어원이 예술이었고 그 예술이 지금의 기술이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지철 대표님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 건물이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건물이 아트앤테크놀로지 아텍이라는 건물이거든요. 그 모토와 좀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앞으로는 디지털 휴먼의 세대가 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많은 액터들이 지금은 실제로 위험한 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스턴트를 써서 하기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몸을 방금 빈센트 프로젝트 같이 몸을 스캔해서 실제 배우는 움직이지 않고 로얄티를 받아가면서 실제로 디지털 액터가 이제 활동을 하는 시대가 곧 올 거고요. 실제 헐리우드에서는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뭐 저도 참여했던 G.I. 조 같은 캐릭터들을 저희 회사에서 다 만들 때도 보면 배우들은 절대로 위험한 장면을 찍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다 한국은 스턴트맨이 뒤로 돌아서 머리를 가발을 쓰고 했었지만, 해외는 실제 프론트에서 다른 배우가 해서 얼굴을 바꿔친다라든지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했었으니까 좋아질 것 같고요. 지금 이어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Q&A 세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10분, 15분 정도를 저희가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두 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사전에 조금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한 두세 개 정도 미리 질문을 드리고 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학성 아티스트 분과 그 이철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VFX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학성 아티스트 분께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 생각하기에 여러분들도 이미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뭔가 게임이라는 거는 일방적인 아트나 일방적인 정보가 아니라 인터랙션을 하는 정보잖아요. 내가 게임을 플레이하고 그 데이터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랑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그런 인터랙션의 경계가 점점 더 넓어지겠죠. AR도 있고 VR도 있고 그 인터랙션의 경계가 점점 말도 안 되게 넓어질 거라는 모든 분들이 아시는 생각이겠지만 그리고 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게임을 장소의 제약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의 게임 산업이 그렇다면 근간적으로 흔들릴 거라는 생각에는 그런 질문에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게임 산업은 이런 게임 산업으로 계속 가긴 갈 거고 다만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게임 클라우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게임을 하는 날이 오겠죠. 네, 그러면 이지철 대표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보면 VFX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게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들이 다 각각의 산업에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산업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현업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VFX 산업인데 이 세 개의 산업이 이제는 서로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융합의 결과로서 저희는 반대로 게임을 제작하는 게임 엔진을 가지고 기존의 내러티브를 가진 영상에 어떤 다중화된 스토리를 펼쳐줄 수 있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영상 또는 게임의 성향을 가진 컨텐츠,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VFX 기술을 근간으로 한 리얼타임 엔진을 이용한 게임성을 가진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뭐 팬덤을 형성하게 만드는 것, 공연. 게임 쪽은 또 마찬가지로 게임에서 출발을 했지만 아까 트래비스 스캇처럼 게임상에서 콘서트를 벌일 수도 있고 게임을 근간으로 한 영화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지지 않은 다른 산업들도 더 융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업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그런 변화의 바람이 굉장히 거세다라는 부분이고요. 아직 한국은 조금은 그 체감이 아마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변화하는 데 있어서 뭐 늘 먹고 사는 부분에 바쁘다 보면 앞을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그나마 자이언트 스텝은 2016년도부터 되게 많이 그런 부분을 좀 투자를 하다 보니 지금에서야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에 빛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이 세미나를 학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다음 질문은 학생들을 위해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빠르게 이 변화하고 있는 산업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교육이 제공되어야 이 학생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성 아티스트 분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게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은 지금 이지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좋은 엔진들이 많고 그리고 그거를 인디비주얼리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다 무료인 것들이기 때문에 가격을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육은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덤벼보고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뜻이 많은 사람들끼리 힘을 합해서 내가 애니메이터면은 내가 애니메이션을 담당하고 모델러가 모델링을 담당하는 식으로 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 대표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학생 때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생각입니다. 학교 때는 일단 주어진 자유로움과 여러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허락된 부분을 여러분이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산업에 뛰어들고 현업에 뛰어들게 되면은 거기서 오는 현실과 이상과의 꿈과 여러 가지 괴리감들이 있는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클라이언트와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다 만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을 뽑을 때 주로 많이 보는 거는 이 친구가 학교에서 와 이런 걸 해봤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프로를 따라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내가 정말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죠. 야 이런 작업을 해보다니 이 친구 진짜 골 때리는 애구나 라는 부분은 좋은 의미로 회사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첨언을 좀 해드리자면 작년에 졸업했던 저희 학생도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유학을 가서도 제가 가르쳤던 학생도 이미 해외에서 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학성 그 테크니컬 아티스트 분에게 제가 한 2개 정도 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이희철 대표님께 또 드리겠습니다. 이학성 TD님 지금 여기 있는 이 학생들이 만약에 꿈을 꿔서 블리자드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조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블리자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일단 블리자드에 올 때 제가 최근에도 사람들을 뽑는 것 때문에 인터뷰를 여러 번 봤었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실력이겠죠. 제일 중요한 건 실력이고 자기 분야에 있어서 약간 튈 정도의 실력, 그러니까 처지지 않고 정말로 돋보이는 실력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실력이 제일 중요하고 미국이 좋은 것 중에 미국이라기보다는 우리 회사에 국한된 걸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대체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학벌이나 뭐 이런 거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정말 데모릴 하나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데모릴만 좋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별, 여러분들의 뭐 나이, 여러분들의 무슨 출신 고향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요. 진짜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데모릴이 정말 훌륭한 데모릴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블리자드의 게임을 좋아하는 마음. 블리자드의 게임일 필요는 없지만 가끔 그냥 직장으로서의 블리자드가 좋아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인터뷰를 해보면 그게 너무 보여요. 블리자드의 게임을 꼭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 게임 덕후스러운 면이 있었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블리자드에 들어오게. 실제로 저희 그 회사 사명 중에 하나가 Embrace Your Geekness라고 해서 당신의 덕후스러움을 포용하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네, 게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훌륭한 데모를 이 2개가 준비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2번째 질문을 이어가자면 지금 실제 LA 얼바인에 계시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실제 네. LA 쪽에 계시는 한인 아티스트 분들, 헐리우드 일하시는 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 되실까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그룹에 속하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무슨 술도 먹고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분들만 해도 한 5, 60명 되거든요. 그런데 저랑 같은 시대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일 테니까 그분들은 저랑 같은 시대 공부를 하지 않은 선배님들, 후배님들까지 다 합친다면 제가 보기엔 적어도 한 3, 400명은 계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철 대표님께 한 2-3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학생들이나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자이언트 스텝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꽤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도 저희가 이제 외부 내부 직원들을 우선으로 합니다만 외부 인턴십을 하고 있어요. 그 인턴십에서 저희가 회사에서 하는 일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소개드리고 3일 정도 각 파트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들이 이런 부분이구나를 미리 겪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학성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습니다. 저희 쪽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공평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력보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되게 힘들긴 합니다만 자랑스러운 건 학력과 그런 여러 가지 그 실력 이외의 것들이 그러니까 중요시되지 않는 가장 공평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열정과 내가 이거를 정말로 잘하고 싶은 그런 느낌들은 작업물에 녹아져 있는 게 좋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는 게 아마도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선배들이라든지 지인들 통해서 회사에 있다 보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분명히 찾아보시면 먼저 간 선배들이 있을 거고요. 그 선배들이 내가 원하는 회사에 있다면 정말로 얼굴에 철판 까시고 연락하셔서 많이 물어보고 많이 교류하는 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리자면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좀 현장 실습이라든지 그런 인턴십을 통해서 채용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 사실 거의 다 있긴 했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VFX나 이런 후반 작업의 산업들은 사실 많은
노동 아티스트들과 시간이 많이 투여됐던 작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리얼타임 게임 엔진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자이언트 스텝은 하고 있는지 대표님께 좀 묻겠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이제 3D를 만들던 여러분 잘 아시는 마야, 시네마 4D, 맥스 이런 걸 쓰고 있는 팀들이 거의 100%였던 회사였는데요. 유니티, 언리얼 두 개를 가지고 그냥 기존에 하던 3D를 그걸로 만들어 보기 시작한 게 첫 번째. 그걸 하다 보니 최적화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 기존에 없었던 개발자들이 저희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개발자들은 약 한 20명 정도 되어 있고, 특이한 점은 저희 회사에는 유니티, 너네 유니티 쓰니 아니면 언리얼로 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는 양쪽 다 쓰고 있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서포트되는 개발자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부담은 있지만 두 개를 다 쓰는 이유는 두 개의 장단점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원래 만들던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툴을 그닥 크게 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모토가 있기 때문이죠. 일단 지금 산업은 리얼타임 엔진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차칫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야 앞으로 3D는 다 망하는 거고 리얼타임 엔진으로 모든 업계가 바뀔 거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기존의 업은 기존의 업대로 그대로 아티스트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요. 거기에 리얼타임 엔진이라는 새로운 도구, 기술이 첨가됨으로 해서 기존의 어떤 컨텐츠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얼타임 엔진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새로운 부분으로 많이 열릴 가능성이 더 높으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알아두시고 배워두시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나 계속 배워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아직 초창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면 산업에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꼭 이것이 뭐 3D를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촬영이나 연출 그 외에 디자인을 하는 학생들도 전부 다 건축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세상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지금부터 조금 빨리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준비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 이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 학생들의 질문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있는 학생에게. 네, 저는 D학과 19학번 최영토라고 합니다. 이시철 대표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VFX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학창 시절이나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어떤 거를 공부하셨고 왜 어떻게 하다가 VFX를 하시게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전공은 시각 디자인 전공이고요. 그리고 뭐 서울의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지방대, 지방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은 3학년 1학기에 했고요.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제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휴학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모션 그래픽이라는 걸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만든 회사가 모션 팩토리라는 회사였고요. 그 모션 팩토리라는 회사가 영화 타이틀 시퀀스, 지금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방송국의 채널 디자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처음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5개 전광판에 나오는 LED 영상을 광고로 처음 만든 회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제가 모션 그래픽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 광고만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어서 왜 이걸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모션 팩토리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인디펜던스라는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의 자이언트 스텝을 같이 하고 있는 수많은 동료들을 그때 거기서 다 만났고요. 그 인디펜던스라는 회사에서 애니메이션 광고를 접했고요. 그리고 나와서 지금의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를 동료들과 함께 차렸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VFX의 연장선을 그대로 계속 하다가 2015년에서 6년도부터 이제 리얼타임 엔진이라는 부분과 앞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의 시장이 바뀔 거다라는 부분들을 두고 리얼타임 엔진을 제작에 접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약 4년간 정도 리얼타임 엔진을 이용한 아까 보셨던 오토모티브라든지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적인 VFX 회사 같은데 어떤 카테고리에서는 뭐 데이터 노벨바그라는 프로젝트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아마 그 미디어 아트과에서 관심 있어 할 리얼타임 엔진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다거나 아까 전에 뭐 DOH 디지털 5개 광고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텐츠를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광고나 VFX를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쪽은 그대로 깊이 있게 파 들어가고 있고요. 새로운 부분으로서의 새로운 영역의 뉴미디어 관련된 부분이 있고 회사 전체적으로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뉴미디어와 기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테크를 다루는 회사로 지금 좀 전반적으로 크게 시프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질문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 먼저 온라인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두 분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전공자도 배울 수 있을까요? 현업의 비전공자들도 계신가요? 에 대해서 뭐 이학성 아티스트께서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희철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비전공자예요. 저도 대학교 때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었고 저는 지금은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거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처음에 애니메이터로서 일을 시작했다가 뭔가 리깅에 좀 제가 더 추가하고 싶은 것들도 있어서 스스로 뭐 좀 알아보고 이러다가 지금 완전히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전향한 계기가 돼서요. 사실 전공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비전공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재밌는 걸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D를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작품들을 한번 공유해보자.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비전공자였다가 처음에 무슨 뭐 역사 공부하다가 이쪽으로 뛰어든 애가 만든 작품을 보면은 와 진짜 저 친구가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꼭 전공 비전공 할 거 없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진짜 모든 정보가. 그리고 이수철 대표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관련 직종에 있는 선배님들을 찾아가서 만약에 도움을 달라 하면은 그 도움을 마다하는 선배는 진짜 없을 거예요. 정말로 정말 물리적으로 너무 바쁜 사람이 아니면 진짜로 웬만하면 다 도와줄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희철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대략 나누게 되면 제가 볼 때 느낌상 약 한 6대 4인 것 같아요. 비전공자가 한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전공자들이 또 정확하게 전공자냐라고 보면 또 아니에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목공예과를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도 목공예과인데 모델러인 사람, 조속과를 나와서 모델러. 조속과와 모델러는 사실은 연관은 있지만 전공자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같은 회사들, 저희뿐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이건 정말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전공 절대 보지 않습니다. 물론 모집 요강에 전공자나 그런 부분에 관련된 직종은 우대한다라고는 돼 있는데요. 그걸 실제로 얼만큼 더 우대하는지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왔으면 좋겠다인 거지. 결과적으로는 쇼릴 여러분이 만든 작품 거기에 거의 뭐 합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이 친구의 센스를 보거나 이런 거 거의 80~90%는 그것만 봅니다. 그리고 고졸 뭐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요. 네,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면 제가 아는 분도 실제로 국내에서 의대를 다니시다가 애니메이션이 너무 좋아서 유학을 하시고 지금 픽사에서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농업을 전공하시고 실제 게임 회사에 지금 재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해외에 유학 오시는 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30대 중반에 다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해서 현장에서 살아남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제가 보기 뒤처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오늘 말씀하셨던 그 분야들이 사실은 새롭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 할 수 있느냐, 누가 먼저 해봤느냐의 싸움인 거지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쉬지 않고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현장에 계신 분 중에 질문 있으시면 좀 받겠습니다. 더. 네, 저 가운데 계신 분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그 자이언트 스텝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는 원래 VFX 영상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VFX 쪽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잡혀 있는데 혹시 R&D 쪽으로 엔진이나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VFX 쪽에서는 제너럴인지 아니면 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저는 지금 현재 두루두루 그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너럴리스트를 일단은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3D도 마찬가지지만 엔진 쪽도 역시나 더 아까 전에 T형 그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맞아요.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고요. 그 한 파트에 깊이 파고드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제너럴리스트가 참 희귀하거든요. 쉽지 않고요. 두루두루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학성님도 표현을 하셨지만 이 직관적인 사고를 하는 뇌와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뇌, 즉 좌뇌 우뇌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이 다 그러니까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역시나 창의적인 일을 하는 회사로 VFX를 했지만 엔진을 가지고 와서 그냥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게 되게 컸어요. 그만큼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것들도 필요하지만 수학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뭐 코딩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아마 보강이 돼야 되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닌 나는 이거 수학 절대 아닌 것 같아라고 하시면 그냥 룩뎁에 관련된 부분 그냥 엔진을 이용해서 쉐이더를 스스로 짤 수 있고 이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엔진을 이용한 굉장히 그럴싸한 룩을 뽑아내는 쪽에서의 것만 준비하셔도 어지간한 회사는 아마 다 들어가실 겁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어서 질문해 주실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시면 마이크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학생에게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아트 전공하고 있는 심예리입니다. 그 이학성 아티스트님께 여쭙고 싶은데 해외에서 회사를 다니는 거랑 국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뭔가 해외 회사가 더 요구하는 인물상 네 그런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회사를 본격적으로 다니질 않아서 정확하게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서 그 비교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드리기 힘들겠지만 미국에서 뭔가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할게요.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일단 요구되는 능력은 똑같이 3D를 잘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자기 전공을 잘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언어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언어가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자기 전공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생각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랑 그 표현에 대해서 회의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와서 영어 배우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팀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 블리자드에서도 오버워치 팀 분위기인 것 같은데 되게 외향적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일 외에도 친구들이랑 그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산악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 농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푸드 파이터라는 그룹을 제가 리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취두부 뭐 이런 거를 먹으러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액티브하고 뭔가 외향적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이것도 첨언을 좀 해드리자면 저도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보면 외국은 실력은 기본이고요. 실제로 뭐 픽사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제가 학교에서 글로벌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갔다 와서 만나보니 면접을 3일 동안 했대요. 그 직원들 전체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 사람을 뽑지 않고 실제로 근무 시간도 자유롭지만 그 인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요. 우리나라랑 틀린 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해외는 전 직장 세 군데에 자기 상사의 연락처를 다 내야 돼요. 그러면 실제 전화를 다 합니다.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일에 실제 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실패할 확률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실력도 좋지만 인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이 이 업계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조금 그 이학성 아티스트 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니까 좀 짓궂지만 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이 만약에 학생들이 취업을 한다면 연봉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뭐 초보자와 많이 받으신 분은 어느 정도까지 받는지 블리자드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제너럴하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짓궂은 질문 잘 들었고요. 이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블리자드의 연봉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 룰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략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이게 주마다 많이 다르거든요. 주마다 생활 그 물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은 직종이라도 샌프란시스코에 취업을 하신다면은 더 높이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남부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적게는 한 4만 불에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한 9만 불, 10만 불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보라도. 만약에 실력이 진짜로 뒷받침이 된다면. 그러면은 한 레인지가 너무 넓기는 한데 한 4,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또 그게 너무 단순 비교를 하시기엔 좀 여기는 생활비가 비싸니까 네,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다른 질문들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질문이어도 됩니다. 꼭 이쪽 세미나에 관련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겠습니까? 없으신가요? 네. 그 VFX 쪽을 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아트와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아트 성향이 강한 사람, 테크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그 중간에 그런 전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다면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필요합니다. TA와 TD가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회사에서 그 사이를 중개하거나 연결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보통 회사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프로듀서라든지 라인 PD가 그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제일 좋은 방법은 TA와 TD가 서로 사이좋게 잘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실제로 회사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개발과 그러니까 아티스트들 사이에 간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통역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통역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장치나 바람직한 방법들은 저희도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TA와 TD는 맨날 싸우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또. 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네. 싶은데 그 만달로리안에서 사용된 LED 월 같은 작업이 혹시 나중에 VFX 영상 쪽에서도 보편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어차피 풀 3D 배경으로 칠 거면은 나중에 클라이언트가 배경을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된 영상이 오히려 배경을 바꾸기가 쉽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리얼타임 엔진에 대한 퀄리티적인 문제도 좀 궁금합니다. 리얼타임 엔진의 퀄리티는 지금 문제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도 가능은 하지만 이제 지금 발표한 언리얼 5 같은 경우는 뭐 검색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영화 VFX에서 제작하는 어셋 데이터를 뭐 190억 개 이런 걸 190억 폴리곤을 다 그냥 때려 넣어서 돌릴 수 있다라고 아직 출시가 안 돼서 저희가 그 뭐 거짓말처럼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퀄리티 부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헐리우드에서도 이제 그 LED 백그라운드에서 찍는 버추얼 프로덕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는 지인들이 있는 ILM이나 아니면 웨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 뒤쪽에 백그라운드에 들어가는 인바이러먼트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서 외주로 제작도 하고 내부에서 만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더 그게 가속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크로마로 해두는 게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리테이크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는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고요. 다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미국은 이제 어떤 규모의 경제 시장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드웨어와 그런 셋업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촬영할 컷들은 클라이언트와 분명히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 다음에 분명히 촬영이 들어갈 거고요. 아무 협의 없이 찍고 나서 저거 싫어 바꿔줘 이럴 수 없게끔 그들은 철저하게 그 부분을 밟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일례로 그런 예도 들었어요. 버추얼 프로덕션에서 찍었는데 뒤에 문제가 생겨서 키 없이 생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드로우 마스크로 일일이 다 따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CG 기술로 극복하지 못한 게 이제 키 작업인데 그것도 조만간 뭐 AI가 정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이 VFX 산업의 프로덕션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에는 그건 확실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지금 그 LED 월을 지금 국내에서도 시도하려고 하는 곳들이 지금 몇 곳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신데 여러분들이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마가 쪽대본으로 찍고 있다. 실제로 일주일 동안 CG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거의 컷편인데 LED 월이 도입이 된다면 제작비라든지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게 시범적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질문 온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조금 약간 구체적이진 않긴 한데 두 분에게 드리면 최근 가장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동향이나 트렌드가 있나요? 사실 오늘 했던 세미나가 이 내용이긴 한데 혹시 두 분께서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이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 대표님께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일단 리얼타임 엔진을 제작 시스템에 완전히 체득화하는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프로젝트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디지털 휴먼 프로젝트 빈센트를 테스트로 R&D 한 기술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상 버추얼 셀럽, 버추얼 아이돌, 버추얼 뭐 인플루언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부분,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욘드 라이브로 촉발된 언택트, 이 언택트가 더 길고 그러니까 계속 갈 거라는 시장의 전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택트로 촉발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림 또는 라이브 촬영이 될 그런 여러 가지 공연과 엔터테인먼트와 그런 게임적인 요소를 섞은 일종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것, 뭐 그런 두 부분에 지금은 사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학성 아티스트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는 팀적으로는 오버워치 2에서 뭔가 더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지난번 저희가 블리즈콘에서도 다뤘었는데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뭐 게임성이나 스토리 같은 것도 집중을 하고 있지만 아티스트로서는 비주얼 룩을 많이 진적시키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사로서는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요새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저도 지금 계속 그 코딩을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뭔가 저만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뭔가 내가 만약에 혼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에서부터 B 지점까지 가면은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새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택트 덕분에 개인 작업을 할 시간이 늘었어요. 참 좋죠, 그게.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레거시 미디어 산업이 지금 오늘 계속 말씀해 주셨던 AI라든지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탑재해서 하나의 통합 솔루션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해서 새로운 환경에서의 컨텐츠 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예술대학교와 컬처허브는 지속해서 현장의 실무진들과 글로벌 세미나를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